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괜찮은 뉴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장세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메이저 시총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중위권에 있는 코인도 아니고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는 코인들이 지금 시세 분출하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다 자기의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먼저 갔었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먼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고, 중위권에 있는 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가 줬고,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친구들의 지금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몇 가지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면, 윌리 우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를 근방으로 해서 예측 모델로 향후 이제 시세가 어떻게 갈지에 관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그로 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과거 몇 년을 돌이켜 보면, 근데 이분이 생뚱맞을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 내년 연말까지 2021년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본인이 원래 예측했던 모델대로라면 20만,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0만 달러고 30만 달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30만 달러면 하나로 따졌을 때 3억이거든요. 네. 3억 3천?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가도 저는 내년 안에 한 5, 6천까지만 가도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분 말씀대로 이제 가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근방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스타일이라 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S&P 500 지수를 하고 커플링으로 이제 추종한다라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미국 달러 지수예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2021년 2월달, 그러니까 3월달 중순부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올해 들어서는 103.7을 찍으면서 사실은 이때가 확실한 고점이었고, 지금은 한 10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에도 향후 몇 년 동안 달러의 힘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고, 달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사실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위에나라든가 막 그런 것들도 달러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값어치를 지지하긴 하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명목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는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이게 완연하게 이제 디커플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91.243이에요. 달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수 주기론이 있거든요. 주기설이 있는데, 예전에도 아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 7년의 상승기가 있고 7년의 하락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과거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간에는 7년의 하락기가 있었고 9년의 상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2016년 말부터 디셈버부터 2017년 1월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해서 7년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정확히 2023년 말까지가 나와요. 2023년 말까지부터 2024년 초반까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2020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금리가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그거에 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2023년 말까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어저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자료가 빠져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못 보여드려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주기설도 마찬가지로 2023년 말을 지금 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짐 로저스라는 분이 한 가지 예견을 해요.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예. 그러면 이 안에는 괜찮겠지만 이 이후에 2, 3년 후면은 지금서부터 2023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도가 되면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버블이 쌓일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예측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짐 로저스가 이제 예측한 견해랑 S&P 500 지수 예견 차트거든요. 이거는 예견 지수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거를 발표한 지가 한 몇 달 됐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통점이 있어요. 달러 주기설이 얘기하는 거랑 골드만삭스 발표치랑 짐 로저스가 발표한 거랑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게 2022년 말이에요. 네. 2022년 말이 됐든 2023년이 됐든 이때까지 주식의 버블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 예측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이 공통되는 어떤 애매한 어떤 그 기준점이 아니라 공통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요 몇 년간이라는 거죠. 향후 도래하는. 그래서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마도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부흥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땐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큰 대세 상승장이 맞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도 물론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영상에서 메인으로 이제 다뤄서 말씀드릴 거는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자 비자사가 2억 7,100만 달러를 모금한 이더리움 디지털 달러 스타트업과 제휴를 했다.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 디지털 달러 스타트업이 누구냐 하면 여기가 서클사예요. USDC를 찍어내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뭐냐면 비자사는 이미 볼드 및 크리드를 포함한 파스트트랙으로 프로그램으로 일부 25개의 암호화폐 지갑 제공 업체를 온보딩했으며 자 비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25개나 되는 버추얼 에셋에 관해서 이것의 지급 결제에 관해서 이미 준비를 했었고 각각은 이제 USDC 통합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비트코인 보상 비자를 출시할 것으로 어제 발표한 블록바이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 지갑 제공 업체는 2021년 1분기에 USD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USDC 그러니까 서클사하고만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마지막 트랜잭션에 결정짓는 거는 USDC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25개나 되는 그 가상자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 가상자산이 실용화돼서 비자카드로 상용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사실 어디냐면 2020년 2월 달에 코인베이스는 비자에 의해 주요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가 되었으며 자 이미 코인베이스는 비자카드 발행을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받는 분들이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USDC가 이제 관여가 되면 조금 더 이제 확장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자 카드사는 6,000개나 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천만 개인가 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USDC 트랜잭션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코인이 있는데 알고랜드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내년 1분기 2021년 1분기가 되면 스텔라 코인의 이제 트랜잭션이 사용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코인들한테는 개별적인 코인들한테도 사실은 호재거리예요. 뭐 스텔라나 뭐 알고랜드, 솔라나나 뭐 이런 코인들. 근데 어쨌건 실상용화 되는 거랑 이제 연과 관계가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서클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7월 30일 날 서클사는 제네시스 팀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이 대출하고 수익 구조에 관해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게 누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5밀리언 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요. 이건 제네시스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서클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서클사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클사가 찍어내는 USDC는 보이저라는 거래소랑 그리고 코인베이스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 핵심 원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새로운 전략 자본 2,500만 달러는 서클의 새로운 비즈니스 계정 및 플랫폼 서비스 제품군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가능해진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세부사항 및 가용성은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로는 이 뉴스가 나온 게 7월 30일 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측한 게 올해 연말에 발표될 거다. 주요한 서비스나 핵심 제품은, 이 얘기를 제가 매칭을 시켜 보니까 아마도 7월 30일 날 이 칼럼이 서클사의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아마도 지금 비자사의 USDC 사용에 관해서 연계해서 아마 그 뉴스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서클사는 제네시스 트레이딩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자, DCG 그룹은 2,500만 달러를 서클사에 투입을 했어요. 미리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DCG하고 코인베이스는 사실 관계가 있고, 코인베이스는 서클사에서 USDC로 유동성을 공급받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원래는 서클사가 만들어진 거는 골드만삭스 은행을 통해서 서클사가 이제 만들어졌고, 서클사는 폴로니엑스를 이제 지분을 60% 이상 지분을 이제 획득하면서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원래 취득을 했었거든요. 근데 폴로니엑스 거래소를 지금 현재는 저스틴선의 트론사한테 많은 지분을 넘겨서, 트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저스틴선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클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회원들을 보이저사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클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는 보이저 거래소라는 북미에 있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에 있는 보이저라는 거래소도 눈여겨보시고, 앞으로도, 그리고 트코인도 그렇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이렇게 진폭을 못 그리고 지금 조정 장세에 있거나 횡보 단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추측컨대 이게 아마 단기적 악재로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꼼지락대지 마라. 27만이 죽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집 앞에 쌓인 시신 가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산안에 관해서 이게 빨리 프로세싱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이번에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인을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주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 집 앞에 시신 가방 10개씩 배달됐다고 폭스뉴스가 1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조속히 부양책을 마련하라는 항의 표시에서다. 미국 시민들도 당연히 예산안에 관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본인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계속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선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서부터 10일 후인가? 10일 후인가 아마도 다음 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전체적인 시세가 광폭 횡보를,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비트코인도 그렇고 시총 상위도 막 이렇게 번뜩번뜩 거리지 않을까. 진짜 예산이 나오는 건 아마 내년 1월이 되겠죠. 그리고 비자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비자는 6천만 가맹점을 위해 이더리움 기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 주기의 초기 다수의 시작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기로 봤을 때도 여기 커브, S자 커브가 있죠. 커브가 있는데 얼리 메저러티, 비자사, 페이팔,
이런 데는 시장 진입한 어떤 그 메이저 기업 중에는 좀 초기 투자라고 그러니까 초기 진입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 왔다. 그래서 상승 꺾이기 직전이 아니라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준비를 했고, 벡트, 스타벅스와 손잡고 결제 앱 시범 운영, 이 뉴스가 나온 게 2020년 3월 17일 날 코인 데스크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결제 앱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시범 테스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로열티 솔루션을 탑재한 소비자 앱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트위터를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것에 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사 마일리지, 식료품 포인트, 비트코인이든 종류와 형태만 다를 뿐 모든 디지털 자산을 벡트 앱을 이용하면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실제로 나왔어요. 좀 늦게 나왔죠. 근데 사람들한테 아마 욕을 지금도 되게 많이 먹을 텐데, 벡트 12월 2일 날 이게 나온 뉴스인데, 벡트 MVP, 그래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에 도전해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어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나봐요. 그래서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고, 포인트,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것에 관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진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 있잖아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인 그분이 벡트 거래소에서도 이 거래소에 이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벡트에 관해서도. 자,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베리 실버트, 호라이젠 퍼스트 하빙이 끝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11월 22일 날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을 했죠. 이 코인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그 시세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은 손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 트윗을 올리니까 누가 밑에다 이제 지캐시에 관해서 여기 써놨는데, 우리는 지캐시 하빙에 관해서, 이 반감기에 관해서 6개월 동안 기다려왔다. 근데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XRP는 3배가 올랐다. 근데 지캐시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한테 10배를 올려줘라, 이런 얘기를 지금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상자산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감기가 있다고 해서, 반감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량이 있으면, 거기서 반감기가 있으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후에 시세 상승이 없었어요. 바로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반감기의 어떤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캐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이런 코인들을 왜 넣겠어요? 다 그런 이유에서 본인들이 이제 로드맵대로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오더북을 제공할 거다. 그래서 몇 가지 코인의 트레이딩 페어를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고랜드, 그리고 체인링크, 그리고 루프링, 유니스왑, 연바이낸스, 지캐시. 그래서 알고랜드, 링크코인, 루프링, 유니스왑, 연바이낸스는 BTC 페어에 추가를 냈고, 지캐시는 USD, 달러 페어에 추가를 했어요. 자, 이건 개별적인 코인한테 되게 좋은 거고, 일본에 여기 보면 금융 자이언트의 비트코인 론, 그러니까 대출 서비스에 관해서 이번에 오퍼가 됐다, 제공한다, 뭐 허락이 됐다. 그래서 SBI 홀딩스, SBI 그룹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제공될 거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하고 리플 코인이 멀지 않은 미래에 제공될 거다. 그래서 최소한 대출받을 수 있는 그거는 0.1 BTC.
참여를 할 수 있고 최고 OBTC 만큼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자 카드사와 서클사 USDC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하고 이제 관여가 돼 있고 DCG 그룹이 이제 서클사에 투자를 많이 진행했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